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직업 선택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적성을 분석해보고요. 또 그와 알맞는 직무와 직업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저희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많은 분들의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 위해서 참여 신청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적번호 02-845-1901번, 02-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또 한 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매주마다 참여 학생들의 이렇게 적성을 분석해 주고 계신데 방송 끝나고 저에 대해서도 좀 질문에 답해 주시면서 저를 분석해 주셨잖아요. 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나한테 원래 그런 성격이 있었구나. 난 이런 일이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격이라는 게 대인관계도 물론이고 또 직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만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흥미와 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얘기하는데요. 네. 성격은 이제 제 3요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부 직업에 따라서는 이제 특정 기질을 좀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영업 판매직 같은 경우 어쨌든 좀 고객을 많이 좀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활발하고 예, 또. 외향적인 네. 내향적인 성격이 너무 강한 경우는 좀 불편하기가 쉽고요. 외향성이 맞아요. 요구되고 또 저희가 재무 회계나 안전 관련된 업무는 어쨌든 좀 꼼꼼하고 세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 업무에서 창의성이 그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기질이 많이 요구되지는 않는 것처럼 네. 그런 직업 특성에 따라서 일부 성향적으로 너무 안 맞을 때는 또 흥미적성이 맞는 것 같아도 굉장히 좀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성격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일을 골라야 좀 더 오래 또 좋아하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직업을 갖고 몇 년 동안 일하다 보면 또 그 직업에 따라서 근무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부 심리학적인 좀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그 이론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융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본인의 신분이나 직업,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의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직업병이 그런 진짜 신체적인 거 말고 또 정신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영역에 자꾸 어떤 기질을 자꾸 또 쓰려고 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네. 자신도 모르게 그게 이제 습관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너무 성격적으로 안 맞다고 또 선입관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이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럴 땐 이런 기질, 저럴 땐 저런 기질이 발휘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저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장을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 보면 나 성격 정말 안 맞아서 그만뒀어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 자신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그럼 오늘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해외과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하는데 취업 준비를 미리 하고 싶은데 그에 따른 고민이나 궁금증이 많다고 합니다. 헤어과 하면 사실 진로가 또 확실한 전공이잖아요. 헤어하다가 이 바디 할 수 없을 것처럼. 일단 저는 헤어과를 졸업하면 헤어 디자이너라는 그런 직업이 떠오르는데 다른 진출할 수 있는 진로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헤어 디자이너도 저희가 좀 기업형 좀 큰 그런 프랜차이징 업체에서 이제 본인이 좀 그 개인 형태로 직원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동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자본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창업가 쪽의 좀 직업 특성 진로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요즘에는 또 미용, 이미용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많다 보니까 또 미용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또 디자인을 전공하고 할 수 있고요. 네. 기타 또 머리 관련된 두피라든지 사실 메이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전향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헤어 제품 또 저희 아마 여성분이라 또 이지연 네. 씨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그런 또 헤어 제품 회사에서 또 내부 어떤 교육 강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쪽에 또 진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딱 미용하시는 분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도 다양한 진출 경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인공의 적성 검사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살펴볼까요? 예.
세부적인 이제 검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적인 흥미는 먼저 예술형, 사회형으로 나왔습니다. 딱 맞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어때요? 뭐 예술형, 뭐 미용사란 직업 자체가 예술형과 또 어떤 일부 이제 서비스업 특성의 사회형 직업과 특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잘 맞게 직업적 흥미 검사 결과 나왔고요. 네. 적성, 강점 적성을 보면은 적성 검사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제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최상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업 네. 능력과 집중력 두 가지가 이제 높게 나왔는데요. 네. 이분은 협업 능력 점수 자체가 제가 그동안 봐온 분들 네. 중에서 가장 높은. 오. 굉장히 아마 이 정도면 제 생각에 여기 이제 검사 결과에 그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 상위 1% 아니면은 거의 상위 뭐 0.1%에 해당될 수 정도로. 그 정도인가요? 협응 능력하면 뭐 어떤 능력으로 봐야 되나요? 이 검사에서 협응 능력이라고 하는 네. 것은 눈과 손을 동시에 오. 빠르게 좀 같이 쓸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면 정말 미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능력이 그렇죠.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 미용사분들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능력과 또 손을 그죠? 그렇죠. 가위를 좀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눈과 손이 굉장히 적절하게 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네. 본인 전공과 지금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적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이분 있겠습니다. 헤어샵 열면 저희 한번 가서 머리 잘라야겠네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성격적인 부분은 뭐 현실적인 사고를 좀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뚜렷하게 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직업 가치관적으로는 직업 안정, 또 성취, 몸과 마음의 여유 그렇게 세 가지 부분이 좀 중요한 것으로 좀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직업 가치관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용하면 사실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이 있으면 어디서든 뭐 다 직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의 적성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흥미 면에서 보나 적성 면에서 보나 네. 사실 적성이라는 부분은 또 미용사가 뭐 저희가 또 헤어 디자이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술적인 또 단순히 기술이라는 측면보다는 또 아트 그런 좀 예술적인 측면의 그 실기 능력을 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저희가 검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적성, 집중력이나 협업 능력, 네. 사실 기계 능력도 뭐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나왔고요. 네. 나머지 문과, 이과 관련된 적성도 디자인 전공한 분 치고는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나온 편이라 적성 측면도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오늘 친구 인재네요. 좀 다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적성과 좀 딱 맞는 그런 학과에 진학을 했다.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천해 주실 직업도 사실 모든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직업부터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직업 추천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역시나 예. 헤어 디자이너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성격과 직업 관련성 얘기를 사실 처음에 앞에서 했었잖아요.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잘 맞는 성격 뭘지 궁금한데 우선 서비스업 포함됐다 아까 그렇죠.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헤어 디자인이라는 게 먼저 고객이 좀 뭐 또 머리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네. 또 사실 저희가 뭐 어떤 예술적인 능력도 중요해 마무리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또 세심한 분들은 또 그죠? 마무리를 잘 하고 못 하고에 따라서 좀 네. 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꼼꼼하고 세심한 성향이 요구되고요. 또 고객들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이 저희 항상 바뀌죠. 그렇죠. 특히나 여성분들 뭐 저희 남자들이야 뭐 항상 뭐 요새 바뀌어봤자지만 남자들도 유행하는 머리 있잖아요. 그 투블럭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 그 트렌드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적극성과 또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스스로 그런 발전 의지와 열정도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 물론 미용사가 일단 머리를 잘 자르면 저희가 뭐 만족하겠지만 그렇죠. 고객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면 더욱 잘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결국 헤어 디자이너 잘 맞는 직업, 잘 고른 직업 1번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 직업도 궁금해요. 어떤 직업 추천됐나요? 두 번째 직업은 보석 디자이너입니다. 보석 디자이너. 역시나 디자이너긴 한데 헤어에서 보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석 디자이너 추천을 주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 이제 상담하는 분이 기본적인 미술적인 실기 능력을 제가 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네. 적성 검사나 흥미 검사 결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좀 손재주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석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몬드나 뭐 금은 같은 이제 다양한 보석이나 그 귀금속을 네.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액세서리, 뭐 네. 반지나 그쵸. 여자분들도 좋아하는 목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팔찌 네, 귀걸이. 그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하는 직업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좀 그 작은 것들이 많죠. 네, 엄청 액세서리는. 세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지만 또 안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그죠. 많이 그 강조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정교한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적성 검사에서 그런 협업 능력이 이런 좀 작고 정교한 제품을 디자인하는데도 제가 볼 땐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헤어 디자이너 추천이 됐고요. 두 번째 보석 디자이너까지 추천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관련 이렇게 직업을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주인공이 또 궁금한 점들을 질문으로 미리 저희 쪽으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여자대학교 아이벨레 헤어과 학생입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게 희망하는데 취업하려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나 헤어 미용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성하고 잘 맞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공이잖아요. 아무래도 실습 연습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가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은 어쨌든 헤어 디자이너의 제일 중요한 그 업무는 그죠? 고객의 네. 머리를 좀 원하는 스타일로 좀 잘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실기 능력을 최대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뭐 실기 능력만 검증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또 뭐 본인이 원하는 굉장히 뭐 유명한 샵에서 또 뭐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중시해서 좀 그 개발을 하시고요. 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최신 헤어 트렌드 예, 그런 부분이 은근히 또 이게 학생들이 학생일 때는 좀 잘 그 캐치 못할 수 있는데 네.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뭐 그죠? 뭐 유명한 연예인 아니면 또 외국 연예인이 네. 뭐 주로 하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사전에 좀 관심을 갖고 항상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서비스 마인드 강조했지만 이게 또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적으로 또 잘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또 사실은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시행착오를 해야지 또 이게 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든 본인의 해봐야 돼요. 예, 성향 특성을 좀 파악해서 네. 내가 좀 사실 세심함이 부족하면은 좀 세심함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혹시라도 미리 대비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외국어 외국어요? 그 저희가 뭐 대부분 한국인이 고객이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중국 분들 관광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한류 트렌드 때문에 피부 한국 미용이나 연예인들, 사실 네. 성형 같은 쪽은 아예 네. 그 의료 관광 같은 지금 컨셉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분명히 이제 한국에서 한류를 미용 패션 미용 이제 트렌드랑 연관을 지으면 중국어를 조금 막 혹시라도 맞아요. 배우신다고 하면 네. 굉장히 나중에 또 본인만의 또 그죠? 중국인을 전문으로 하는 헤어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어학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면 중국어를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업계 트렌드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외국어 찝어주셨는데 정말 틈새 시장 공략하면 엄청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저희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졸업 후에 헤어 디자이너 쪽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헤어 디자이너란 직업의 전망이 밝은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나 직무를 찾아라 참여 학생들의 단골 질문, 업계의 이 전망을 물어왔습니다. 물론 자신이 선택한 진로의 전망 궁금한 건 당연한 일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쪽 관련 사업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또 우리나라 한류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화장이나 미용 그래서 우리나라로 웨딩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사실 또 머리는 저희가 뭐 아이부터 노인까지 평생 어쨌든 자르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수요 어떤 변동에 그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네. 또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외에 좀 그런 관광객이라든지 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실력만 있다고 하면 미래 전망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요즘에 제가 뭐 그 기술이나 뭐 자동화 기술로 이제 직업이 미래 직업들이 좀 위협받을 경우가 많아진다고. 로봇에게 예, 뺏기는 로봇. 일자리 뭐 이런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죠. 네. 제가 볼 때는 미용이란 직업 자체는 로봇으로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 쪽에 속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다양한 그런 거죠. 가위를 가지고 그렇죠.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단순하게 자동화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오히려 네. 미래에 되게 좀 생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한 가지 너무 또 좋은 얘기만 하면 또 안 되니까. 네. 저희가 어쨌든 인구 감소라는 지금 인구 변동의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년 정도, 뭐 20년 전후에서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예측으로.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청년들보다는 노령, 이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또 뭐 미용 산업이 또 사실 또 생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업계 전망, 장단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적성에 딱 맞는 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취업 역시 그쪽으로 잘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 오늘 이 이사님의 멘토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잘 앞길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취업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는 랭킹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취업 하이파이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면접 앞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면접 전 체크리스트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취준생들을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브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취업 정보들 살펴볼 텐데요.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면접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뛰어넘고 서류 전형과 인적성 시험을 통과했는데 더 긴장되는 면접이 눈앞에 있다니 걱정이 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해야 할 리스트 베스트 5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보시죠. 5위는 면접 체크리스트 서식 작성입니다. 서류 전형부터 필기시험, 인적성 시험까지 여러 난관을 뚫고 드디어 면접 전형까지 도달한 취업준비생 여러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긴장한 나머지 중요한 것들을 빠뜨려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점을 놓치면 안 되는지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면접 체크리스트는 정보 점검, 자기관리, 상황 대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세부 항목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내용 숙지, 최근 업계 이슈, 기업 정보 점검, 자기관리는 복장과 헤어, 표정관리 같은 내용들을 넣으면 됩니다. 또 당일날 수험표라든가 신분증 같이 꼭 지참해야 할 물건도 기입해서 넣고 잊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해야겠죠. 합격을 부르는 면접 체크리스트 잊지 말고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모의 면접으로 태도 교정하기입니다. 요즘은 PT 면접, 토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이야기하는 형식의 면접도 많아졌죠. 그렇다 보니 자신의 태도나 자세가 올바른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울 앞에서 면접 대입을 복장을 입고 바르게 서서 어깨는 구부정하지 않은지, 발과 다리의 위치는 적당한지, 제스처는 적당한지 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선 처리도 중요한데요. 모의 면접이나 세미나에 참여해서 코칭을 받아보거나 답변을 하는 본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에 말투, 태도, 시선 처리에 대해 체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연습을 할 때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부모님이나 친구들 앞에서 리허설을 해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위 만나보겠습니다. 3위는 기업 정보 완벽 습득입니다. 요즘 직무 역량과 전문성이 채용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죠. 그래서 면접에서 직무나 기업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단골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6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자가 꼭 파악해야 할 기업 정보로는 주요 서비스 제품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에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판매하는 PB 제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기업의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봐야겠죠. 또 식품업계에 지원할 경우도 경쟁사의 제품과 차별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고민해보고 가는 게 필수라고 합니다. 또 이 조사에서 효과적인 기업 정보 습득 방법으로는 홈페이지나 사고에 게재된 정보가 좋다고 하니까요. 면접 전에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 봐야겠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점포나 지점에 들러서 살아있는 정보를 반드시 체크해보고 면접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위입니다.
2위는 면접 복장과 헤어스타일 점검입니다. 모의 면접 연습도 하고 내용도 충실하게 준비했지만 내 집 안방 들어가듯 편한 복장을 입고 면접장에 들어간다면 곤란하겠죠. 기업별로 직무별로 선호하는 면접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포멀한 정장과 세미 정장이 가장 무난하고요. 지나치게 튀는 복장이 아닌지, 옷이 더럽지는 않은지 체크하고 여기저기 구김은 없는지 깔끔하게 다림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헤어스타일도 인상을 좌우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너무 밝은 컬러의 헤어나 뿌리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층층이 다른 컬러로 빛나는 헤어, 생각만 해도 곤란하겠죠? 물론 머리 길이도 잘 체크해야 하는데요. 남녀 모두 귀가 드러나는 스타일이 가장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고요. 여성 취준생의 경우 머리가 길다면 올림머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옷차림과 헤어 모두 단정한 인상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표정과 시선 연습입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긴장된 자리긴 하지만 지나치게 얼어서 딱딱한 태도와 표정으로 답변을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계속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시선 처리 연습이 필요합니다. 면접에서 시선은 절대로 땅바닥으로 향하면 안 되고요. 면접관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너무 긴장이 돼서 그게 어렵다면 면접관의 미간을 보거나 인중을 보고 이야기하면 적당하겠습니다. 또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경청을 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습관이나 태도는 하루아침에 고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평상시에 계속 점검하고 관리해서 기대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해야 할 리스트 베스트 5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알아본 5가지 이외에도 면접은 신경 쓸 부분이 정말 많지만요. 기본이 탄탄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베스트 5 꼭 알차게 준비해서 면접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신입사원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힘내서 꼭 성공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직무를 찾아라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주인공처럼 사실 자신이 잘하는 것 잘 알아서 뚜렷해서 잘 찾고 또 그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이렇게 적성과 전공, 진로까지 이렇게 3박자,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쉽게 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도 뭐 오늘 상담하신 분은 희망진로와 또 흥미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좀 상담을 한 것 같고요. 네. 잠재 능력이 뛰어난 만큼 저희가 또 아까 뭐 성격 얘기 오늘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나태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항상 적극적이고 좀 스스로 발전하려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의 실력을 항상 좀 점검하려는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그게 없으면은 어느 순간에 정체돼서 처음에 시작은 나보다 뛰어났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또 평범해질 맞아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특히 유의해서 끊임없이 또 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저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신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은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